예,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은, 결혼해서 인생 조지는 남자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망하는 거, 요게 사실, 해보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전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보통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결혼 전에 보이는 건 결혼 후에도 보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서 야 이거는 결혼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나 내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눈에도 보였던 것들은 결국엔 다 망하더라고. 예외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보이면서 남자가 기어이 기어이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그냥 딱 한 단어야. 옛날에 경규 형이 그 얘기한 적이 있잖아.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게 그 외로움을 못 이겨내서 망한다고. 그거랑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게 2월 24일에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백수 아가씨를 데려온 거야. 43살 아들이 결혼한다 해서 43살이면 잠깐만 내 나이 아니야? 그지? 드디어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되게 기뻐했는데 나이가 근데 41살인데 백수인 여자인 거야. 잠깐 쉬고 있나? 전에는 무슨 일 했냐 물어보니까 뭐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3년이란 게 전부래. 41살인데 뭐 사치는 없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긴 한데 모은 돈도 2천인 거고 이해가 안 돼서 왜 제 돈이 없냐라고 말하니까 일을 안 해서 돈이 없대. 41살인데 모아놓은 돈도 2천이 다고. 그래서 그 아들은 평범한 20대고 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범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랬는데 약간 41살에 백수처녀는 좀 그렇지 않냐. 하다못해 집이 조금이라도 잘 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뭐 대신 혼수예당 그런 건 안 한다고 하고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아들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가전도 안 바꾸겠고 이런 결혼을 하는데 결국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지. 드디어 결혼을 하나 했는데 내가 보기엔 좀 싸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고 나면 이 43살 먹은 아들이 결혼을 또 못할 것 같고 근데 이 41살 백수 일한 것도 몇 년 안 되는 이 여자를 보니까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뭐 역시나 뭐 여초답게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뭐 그랬어. 야, 네 아들이 딱 그 정도니까 그런 거다. 남자도 40 넘어가면 답 없다. 이런 이야기. 고만고만하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 큰 성인인데 지 알아서 살라고 해라. 대신 지원은 없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늦게까지 결혼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고 41살이면 손주 볼 수도 없으니까 반대해도 무죄다. 그래 손주 보기도 힘들지 사실. 물론 여자들 여초다 보니까 같이 살 거 아니면 놔줘라는 얘기부터 뭐 정상적인 댓글도 있었어. 네이트판 요새 한 번씩 오락가락 하잖아. 그래서 다들 내 쌍에서 혐오는 하고 사니까 네 아들 소진이 그런 거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예비 며느리 괴롭힐 심산으로 글 쓰는 게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쓰니 아들이 젊고 이쁜데 능력도 좋은 며느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냐. 41살에 무지개 돈도 2천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냥 베풀 말대로 그냥 니들 알아서 살게 냅두고 그냥 본인 인생 신경 끄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참견할 여지도 없어. 이거는 나이가 43살이면 그지. 이거는 뭐 부모가 어떻게 참견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그게 참견할 거면 뭐라도 이렇게 지원이라도 해주면 참견할 건덕지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 이 아들 상황에서는 이제 엄마도 이제 43이니까 아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저 나이에 애 둘 셋 딸린 돌싱만이면 감지덕지 아니냐. 그리고 아들분이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은 항상 다 여자 편이다라는 그 공식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봐도 좀 쎄하잖아요, 사실. 뭐가 쎄하냐면 가장 쎄한 게 41살에 사회생활을 3년밖에 안 했다는 게 제일 쎄해. 나는 이게 제일 쎄해. 어떻게 41살에 사회생활을 3년밖에 안 할 수가 있지? 그냥 패급처럼 집에 짱 박혀 있다 사는 게 아니고선 그게 되게 불가능하거든, 사실.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집이 진짜 잘 살면 그런 경우 있어. 딸이 그냥, 저도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울산은 이게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딸이 그냥 부모 집 얹혀서 계속 살아 놀면서, 근데 그 딸도 뭐 이렇게 계속 노는 건 아니고 일 잠깐 해서 모아놓은 돈은 쪼개고 그래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 혼자 이렇게 집에 얹혀 살면 모아놓은 돈 야무지게 그 넷플릭스 결제하고 얼마 들어갔냐 맞잖아. 그런 느낌인데 3년을 일을 했다는 건 뭐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3년 모아서 또 2천을 모았다. 뭐 이게 막히는 게 이렇게 딱딱딱 있으면 이게 레드 플래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한테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저 여자가 최선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 똑같은 거야. 여자도 결국에는 야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결혼을 하잖아. 그 A급 남자, B급 남자, C급 남자 근데 일부러 C급 여자랑 결혼한 여자는 없단 말이야. 그 당시엔 내가 가장 볼 수 있는 좋은 옵션이 A니까 A랑 결혼을 하는 거고 남자도 그게 제일 좋은 옵션이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사실 마흔 넘은 남자 여자 둘이 저렇게 결혼을 할 이유가 없거든. 나는 뭐 동거도 별로 비추천해. 저는 알잖아. 동거도 별로 비추천하는데 뭐 근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데 남자가 왜 저러냐면 남자가 아쉬워서 저러는 거란 말이야. 남자가 아쉬워서 저러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랑 똑같은 사례 옛날에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그 자여 혐오 조금 심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첫 연애 딱 하고 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추진을 했단 말이야.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해외에 있을 때였거든. 나는 근데 아무리 보고 애들한테 얘기 다 들어봐서 친구들도 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게 또 신기한 게 내가 보기에 야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다 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반대하는 결혼이 잘 된 적으로 난 본 적이 없거든. 그때 다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도 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단 말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더 만나보고 연애도 첫 연애 아니냐. 조금 있다가 만나봐라.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사람보다는 상황을 더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 남자랑 30대 중반 여자인데 30대 중반 남자가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내 친구는 그 당시 이제 모쏠이었단 말이야. 처음 여자를 사귀니까 다음에 여자를 만나면 이제 이게 36년 만에 처음 만났으니까 72살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무서웠던 거지. 근데 또 처음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 있고 저는 항상 얘기한 게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친구도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기보다는 걔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걔는 신혼여행 때 한 번 이렇게 하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지금 7살인가 그렇거든. 한 번도 못했어. 18.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와서 나한테는 그러더라고. 그때 왜 더 날 말리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봤자 어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어쩔 거야. 맞잖아. 결국에는 그걸 왜 못 이겨냈을까라고 하면 외로움을 못 이겨내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사람이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라는 게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결국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다 보면 끌려다니게 돼. 그리고 저 42살인 여자도 자기도 지 인생 끝이거든. 얼마나 편하게 잘해줬겠냐. 근데 그게 원래 여자가 마음이 편해하고 남자를 잘해주고 편하게 해준 여자라면 진작에 같이 맞잖아. 그러니까 의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저렇게 되면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연애하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고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게 뭐 5년 10년 되면 어차피 서로 야 40살 넘어갖고 5년 10년 만나면 50 다 돼가지고 딴 데 갈 데도 없어. 그러면 그때 합쳐도 늦지가 않은 건데 근데 여자들이 또 그 각을 절대로 귀신같이 안 내줍니다. 여자들이 그 각을 또 안 내줘. 42살 동안 저 여자는 그래도 나름 산전수전을 겪어봤던 거야. 남자 다루는 법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렇게 결혼하고 그럴 거면 내가 날 놓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줄다리기 하게 되면 또 남자는 또 경험이 없잖아. 끌려가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늦은 나이에 덤탱이를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인생이 망하는 남자들을 보게 되면, 그래, 이게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엔 좋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길다는 거랑, 그리고 연극은 끝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황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되게 괴팍해. 그리고 특히나 남자 여자의 관계는 원초적으로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결혼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둘 다 되게 좀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옛날에는 한쪽만 좀 보살 같은 게 있어도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것도 힘든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못 이겨내고 결국에는 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게 사람의 그런 외로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쫓기다 보면 그게 개미지옥인 걸 알면서도, 이제 그게 소금물인 줄 알면서도 그게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그런 거를 저는 지금까지 좀 제법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쓴 게,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혼에 대한 메리트는 그 어떤 때보다 떨어졌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그 메리트는 그 어떤 때보다 늘어난 사회란 말이야.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그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살다 보면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답을 찾는 거지. 각자의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우선 항상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가 나중에 또 40살쯤 되고 그러면 항상 모든 게 좀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뭔가 좀 잠깐 좋고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럼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게 가게 되는데, 결국엔 여자 페이스에 휘말리는 거거든, 남자가. 남자도 보통 멀쩡한 생각이면 40살 넘은 여자랑 43살이 결혼을 그렇게 빨리 추진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도 그렇게 돼. 이게 휘말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연애를 그래도 계속 해보라는 게, 첫 번째 연애는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연애하다 보면 존나 개빡치거든. 존나 개빡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기르고, 그리고 여성과 남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고, 많은 그런 정신적인 성숙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겪어봐야지 저런 것들에 끌려다니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외로움에 끌려다니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또 내 주변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이게 내가 보기엔 좀 타고나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누군가한테는 다 알아도 답이 없는 부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